네, 3월 30일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좀 약세권으로 출발할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우리나라 증시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이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 증시 전망 먼저 알려주시죠. 네, 어제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또 미국과 그다음 유럽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장 초반에 국내 시장이 조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이제 갭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 다 1% 넘게 1% 가까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다 기사를 통해서 아침에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평화 협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잘 진행을 좀 하다가도 어느 한두 개로 인해서 그런 협상들이 또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어떤 돌파구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미국이라든가 그다음 유럽들의 상승세가 살짝 좀 주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장단기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조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중에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이 이제 2019년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이야기가 나오면요. 한편으로는 안 좋은 그런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금리를 인상을 한다?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50bp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25bp로도 반대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굳이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안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또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0.34%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에서 보시면은 3천억 정도, 3,149억이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이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물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코스피 200 쪽이니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361억 정도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 쪽에서도 한 377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자, 이 자금에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 쪽으로 한 264억 정도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또 286억이네요. 또 들어오면서 대형주 쪽이 시장을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의 그런 폭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대형주나 소형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한 0.34% 상승하고 있고, 중형주가 오히려 지금 0.75%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가 0.37%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골고루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도 상승 종목이 591개가 나오고 하락 종목이 218개가 나오면서 월등히 지금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3월 달부터 해서 제가 3월 7일부터 해서 방송이 연결되면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항상 어떤 이런 공포라든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시장은 그런 위기들을 뚫고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공포가 왔을 때 또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3,000에서 3,100 정도 우리가 조금 상승세의 그 폭을 열어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꼭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술적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2018년도를 비교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2018년도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장기적인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런 반등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6월에 작년이네요.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빠진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는 게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3월 16일에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제가 분명히 A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0에서 3,100까지는 우리가 A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3,000에서 3,10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3차까지 가는 그런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중간에 살짝 파동에 의해서 눌림을 좀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파동에 의해서 눌림을 준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염려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3,000에 3,000 몇 가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코스닥도 지금 0.42%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지금 뭐 대형주, 중형주 상승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형주가 0.36 상승하고 중형주가 0.37 그리고 소형주가 0.6%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대체적으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쪽의 흐름이 조금 더 빠르게 또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가느냐에 따라서 대형주라든가 그다음에 지수가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의 흐름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 쪽에 좀 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형주보다는 계속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75포인트, 여기가 심리적으로 120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코스닥도 뭐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자리가 되겠고요. 한 1000포인트가 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975포인트, 뭐 1000포인트까지 그냥 쉬지 않고 가진다고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75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1000포인트를 좀 앞두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살짝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이 나오면은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뭐 종목들 저가 매수라든가 또는 눌림목에서 매수 못했던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왔지만은 만약에 숨고르게 나온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를 또 기회로 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는데 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가는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비메모리 쪽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메모리 쪽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비메모리만큼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조만간에 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기술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란 말씀드리겠고, 다음 달 4월 달이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스피 시장도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린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손실 보고들을 이제 해보가면서 또 플러스로 마무리 짓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이것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긴 하는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모리 좀 사업이 좀 비중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는 좀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고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가 좀 나왔죠. 반도체 설계 1위 업체인 ARM을 좀 인수하겠다, 인수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가 좀 되고 있고,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가 자회사로서 이제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퀄컴 등 뭐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뭐 설계를 하면서 좀 제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이제 두뇌이 AP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인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인수가 확실하게 끝나봐야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모바일 칩 쪽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90%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뭐 어떤 효과보다는 추후에 인수를 했을 때 그걸 해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에서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 좀 힘을 발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121선에서의 좀 걸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떨어진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금방 또 자꾸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반도체라는 것은 불안이 없어요. 뭐 길어봐야 뭐 한 3년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진짜 길게 나왔을 때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음 달 정도를 기대를 좀 하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 달 한번 기대를 좀 기술적으로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아마 항공 쪽에 아마 미래의 성장을 좀 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지금 하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항공 쪽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이 이제 처음 근접하는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국내 첫 무인 달 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를 좀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3월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성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보시면은 크게 작년부터 해서 흔들리지 않고 박스권에 상단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성장성 있고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고점들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922원 정도 여기를 돌파하면서도 또 쫙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분들은 이 하나 시스템 현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3월 31일 작년에 좀 1년 전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주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뭐 중국, 미국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등 거기에 내 후발 주자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항공주들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나미가 사업을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주총회에서. 아마 모나미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학창 시절에 한 번씩 정도 사용해 보셨을 것이고 뭐 저 또한도 모나미 볼펜을 사용을 해봤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모나미가 이 볼펜만 만들지 않고 우리도 다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 사업을 좀 방향을 좀 세우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볼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펜슬 아이라이너 이게 좀 상당히 잘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라든가 뭐 마스카라, 립 품목 등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화장품의 OEM, ODM의 부분에서도 좀 생산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좀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모나미가 화장품 쪽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어떤 계획성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좀 최근에 이제 120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던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은 3월 28일 이제 월요일에 9% 넘게 시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가 하면은 계속해서 좀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6,000원까지 또는 6,1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리 모나미 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를 좀 보면은 비료, 뭐 사료, 뭐 농업, 뭐 수산주 등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손해보험들 금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누보가 한 20% 정도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오일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9% 넘게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평화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시작을 했다 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뭐 확실하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비료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사료주들도 지금 보면은 뭐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14%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13%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오늘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7거래 연속해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CTC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쪽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쪽에서 포메타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유라든가 뭐 대동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쪽 뭐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용산 이전에 따른 이런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주들 어제 뭐 시간에 갔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또 동원수사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승에 나와서 뭐 좋았다가 다시 또 이제 시가 대비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된다. 뭐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 좋았지만은
보시면은 꼬리가 좀 달리면서 시세 차익이 위에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들 뭐 삼성화재라든가 메리츠화재라든가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백내장에 대한 보험금 기준이 좀 깐깐해진다라는 그래서 뭐 백내장 민원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손해보험들의 주가가 같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는 테마로 좀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산주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정말 좀 심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또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호수산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시간에 맞춰서 또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고 사료주 같은 경우도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끝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긍정으로 갔다가 또 부정으로 갔다가 이게 변동성들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에서 이런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또 오버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갑자기 또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좀 하실 때는 상당히 민첩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분봉을 보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막 끌고 간다. 이것은 잘못 대응하면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인 테마주들 또 이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매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코스닥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코스피와 코스닥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장에 좀 관심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저는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게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다음에 항공주들, 항공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선도를 조금 하면서 점점 이제 시범화되고 또 시행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202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 이제 잠실까지에서의 이런 계획들이 다 접해져 있는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거. 페랑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15분에서 20분 거리 내에 뭐 잠실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플라잉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국토부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플라잉카 신사업 육성 방안에 대한 수립을 좀 요구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UAM 관련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자는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항공 이런 모빌리티도 있지만은 이제 방위 산업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항공 엔진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뭐 독점적인 좀 지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속으로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과학 컨트롤 타업이 뭐 사천시에다가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우주청 설립 이후에서 또 당연히 또 항공 엔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로의 또 이런 자기 발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터보 펌프를 제작했던 그런 부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나로 발사가 되면은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플라잉카에 대한 뭐 육성 방안 이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용 모빌리티를 위한 연료 종지 경량화의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국방 로봇이죠. 뭐 차륜형 전투 로봇이라든가 화물 제거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군용 관련해 가지고 큐브콥터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방위 산업 쪽으로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또 군수 쪽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방위 산업과 그다음에 플라잉카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나로 발사를 해서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다시 한번 지금 6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1선 정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그때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61선 선에 지금 가격대가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5만 원 조금 위인데 5만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5만 1,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관심 가져야 될 섹터로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는 6만 1,000원, 매수가는 5만 1,000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가님이셨습니다.